가장 먼저 결론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야구여왕 시즌2에서 경기 이해력과 화면 장악력까지 함께 평가했을 때 1위는 박민서입니다. 단순히 공을 빠르게 던지고 안타를 많이 친 선수라서가 아닙니다. 박민서는 타석과 마운드, 내야 수비를 오가면서도 상황에 맞는 판단을 보여줬고 데뷔 전부터 5타수 5안타와 9원 등판 2탈 3진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막내가 기존 에이스들을 단숨에 위협한 것입니다. 다만 이 순위는 제작진이 발표한 공식 순위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실제 지능 지수나 외모를 수치로 비교한 결과도 아닙니다. 방송에서 드러난 경기 판단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 위기, 대응, 능력 팀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자신감과 건강한 이미지 카메라 앞에서의 존재감을 종합한 콘텐츠 순위입니다. 이 순위에서 말하는 영리함은 시험 성적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투수가 공을 놓기 전 상대의 자세를 읽는 능력, 수비 위치를 미리 조정하는 능력, 실패한 뒤 다음 플레이를 빠르게 바꾸는 능력을 뜻합니다. 화면 매력 역시 얼굴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 동료를 격려하는 모습, 중요한 순간에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는 자신감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은 신입도 과감하게 높은 순위에 올랐고 유명한 원년 멤버도 현재 경기력에 따라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야구여왕 시즌2는 2026년 7월 9일 채널A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즌2 트라이아웃에는 무려 아직 7개 종목에서 38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8명 뿐이었습니다. 처음 공지된 선발 인원은 단 3명이었지만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윤성민 코치는 뛰어난 지원자들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에 이어 김세현과 송민지까지 추가로 합격하면서 신입선수는 5명이 됐습니다. 원년 멤버 12명과 신입 5명이 합쳐진 17명의 경쟁은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더구나 시즌 승률 6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팀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기 때문에 이름값보다 실력이 우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7위는 송민지입니다. 송민지는 배드민턴 선수 출신입니다. 배드민턴은 짧은 순간에 셔틀콕의 방향과 속도를 판단해야 하고 상대의 자세를 읽은 뒤 다음 움직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경험은 야구에서도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타자는 투수가 공을 놓는 순간 구종과 코스를 판단해야 하고 수비수는 타구가 맞는 순간 이동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송민지는 처음 예정된 3명의 합격자가 발표된 뒤 추가로 선택된 선수입니다. 이는 코칭 스태프가 단순한 운동 능력만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적응력을 높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밝고 자연스러운 표정, 빠른 움직임에서 나오는 생동감도 송민지의 화면 매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기록을 더 쌓아야 하지만 배우는 속도만큼은 상위권에 놓을 만합니다. 6위는 김세현입니다. 김세현은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송민지와 함께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테니스는 시속이 빠른 공을 끝까지 보고 정확한 지점에서 라켓 중심에 맞춰야 합니다. 타격 타이밍과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이 중요한 야구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트라이아웃에서 테니스 출신 지원자들은 윤성민 코치의 공을 상대로 강한 타구를 만들어 주목받았습니다. 김세현의 강점은 힘만 앞세우지 않고 공이 들어오는 길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구 경험이 길지 않은 선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김세현은 차분한 인상과 집중력 있는 자세로 신입 경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경기 출전이 늘어나고 수비 판단까지 안정된다면 순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선수입니다. 5위는 박하야입니다. 박하야는 핸드볼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원년 멤버입니다. 시즌1에서
그녀가 보여준 가장 강렬한 장면 가운데 하나는 잡기 어려운 타구를 향해 망설임 없이 질주한 수비였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방송된 경기에서 박하야는 극단적인 위치로 날아간 공을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따라가 잡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사, 신경만으로 완성되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타구의 높이와 속도, 낙하 지점을 짧은 순간에 계산하고 실패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시즌2 개막전에서는 9번 타자이자 2루수로 기용됐습니다. 이전에는 1루 수비도 맡았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의 역할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박하얀의 매력은 과장된 행동보다 경기 안에서 드러나는 집중력에 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있다가 공이 움직이는 순간 누구보다 과감하게 반응하는 대비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4위는 김민지입니다. 육상 단거리 선수로 이름을 알린 김민지는 블랙 퀸즈에서 속도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선수입니다. 야구에서 빠른 발은 단순히 달리기 기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투수의 투구 동작을 읽고 출발 시점을 정해야 하며 타구의 위치와 수비수의 송구 능력까지 계산해 다음 베이스를 노려야 합니다. 김민지는 시즌 1부터 외야와 주루에서 상대를 압박했고 시즌2에서도 원년 멤버로 살아남아 신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아웃 포수 테스트에서는 지원자들이 주루 능력이 뛰어난 김민지와 이수연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김민지의 속도는 팀 안에서도 기준점이 됐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밝은 에너지, 운동선수다운 선명한 이미지도 방송에서 강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다만 타격과 수비의 안정성을 더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4위로 평가했습니다. 3위는 김오나입니다. 김오나는 핸드볼 레전드이자 블랙 퀸즈의 주장입니다. 영리한 선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상태까지 읽는 것입니다. 김오나는 경기 중 흔들리는 선수들을 모아 분위기를 정리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1에서는 2루수 키를 넘길 듯한 타구를 점프 캐치로 잡아 분위기를 바꿨고 기습번트 타구를 맨손으로 처리한 뒤 정확하게 송구해 윤성민 코치로부터 메이저리그 수비 같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또한 투수와 타자를 오가며 연속 홈런과 삼진을 함께 기록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경기도 있었습니다. 수비 위치 주자의 움직임, 팀 분위기를 동시에 살펴야 하는 주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기 지능은 최상위권입니다. 단단한 카리스마와 웃을 때의 친근한 인상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도 김오나만의 화면 매력입니다. 2위는 송아입니다. 송아는 시즌1에서 6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블랙 퀸즈의 대표 타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시즌2에서 더 놀라운 변화는 투수로 나타났습니다. 송가는 비시즌 동안 윤성민 코치에게 투구 동작을 계속 질문하며 훈련했고 2026년 7월 16일 방송된 개막전에서 선발 투수로 선택됐습니다. 그 경기에서 송가는 5개의 삼진을 잡았고 블랙 퀸즈는 19대 4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월 30일 방송된 해머스 스톰전에서는 홈런 2개와 6타점을 기록하며 10세대 9 승리를 이끌고 최우수 선수에 올랐습니다.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투구까지 익혔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능보다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송가는 자신이 잘하던 방식에 머물지 않고 팀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강한 스윙과 침착한 표정, 중요한 순간에 더 커지는 존재감 때문에 미모와 카리스마를 함께 보는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1위는 박민서입니다. 박민서는 골프 선수 출신으로 소개됐지만 어린 시절 리틀 야구 경험을 가진 선수입니다. 트라이아웃에서 박민서는 이미 야구 선수에 가까운 투구 동작과 강한 송구, 정확한 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종목 38명의 지원자가 몰린 경쟁에서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시즌2 개막전에서는 중심 타선과 내야 수비를 맡았고 5번의 타석에서 5개의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타율 18이었습니다. 여기에 5타점까지 올렸고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잡으며 실점 없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안타 5개가 모두 첫 공을 공략해 나왔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아무 공이나 휘두른 것이 아니라 준비한 공을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민서의 진짜 강점은 기록 뒤에 있는 판단입니다.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리한 주루보다 출루와 타점에 집중했고 마운드에서는 타자와 힘으로만 맞서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먼저 넣었습니다. 이후 2번째 투수 등판까지 합치면 3이닝 7탈 3진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했고 타격에서는 7타수 6안타 5타점 타율 8할 5푼 7리라는 수치가 소개됐습니다. 짧은 표본이지만 투수와 타자 양쪽에서 동시에 이런 숫자를 만든 선수는 박민서가 유일했습니다. 막내다운 밝은 인상과 경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눈빛도 강한 반전을 만듭니다. 귀여운 분위기와 승부사의 집중력이 한 선수 안에 공존한다는 점이 시청자의 기억에 남습니다. 세 선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김원아는 경기 전체를 보는 시야가 강하고 손가는 반복 훈련으로 약점을 새로운 무기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박민서는 이미 알고 있던 야구 감각을 가장 빠르게 실전 결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김원아, 성장 과정에서는 송하 즉시 전력과 다재다능함에서는 박민서가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위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경기 장면과 기록을 함께 본 결과인 이유입니다. 최종 순위는 7위 송민지, 6위 김세현 5위 박하연, 4위 김민지 3위, 김원아 2위 송하 1위 박민서입니다. 그러나 이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만으로 선수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야구 여왕 시즌2의 진짜 매력은 서로 다른 종목에서 정상급 경력을 쌓은 선수들이 낯선 야구를 배우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판단력은 기록으로 드러나고 아름다움은 자신감과 책임감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가장 압도적인 숫자를 만든 선수는 박민서이고 가장 완성도 높은 원년 에이스는 송하이며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는 김원아입니다. 하지만 시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세현과 송민지가 출전 경험을 쌓고 박하얀과 김민지가 결정적인 수비와 타격을 보여준다면 순위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구 여왕 시즌2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화면 장악력을 가진 선수는 누구입니까? 박민서의 1위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송가와 김원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